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벌써 시작이 된 걸까요? 연말로 다가오면서 개인의 순매도 그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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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훑어볼게요. 자, 계속 가다가 오늘장만 놓고 보면 연속성이 더 강한 건 코스닥 쪽이거든요. 연말까지 코스닥이 조금 더 잘 가는 이 상태의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도 역시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더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일단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그동안 제가 계속 방송에 출연하면서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메타버스 NFT 이쪽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마도 이쪽의 대부분이 다 코스닥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우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대비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흐름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등도 이제 코스닥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자금 집행을 좀 더 늘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런 ETF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그 수급에 있어서도 훨씬 더 코스닥에 좀 더 우호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는 한데 단 하나 이게 좀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배당락 조금 전에 가면 이제 그때는 좀 일시적으로 이 배당이 높은 좀 코스피 대형주나 고배당주 쪽으로 일단 좀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긴 했는데 최근에 좀 불안정한 요인이 양도세 회피가 벌써 시작이 된 건지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딱 시기에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은 연말까지는 보면 안 된다라는 말도 시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괜찮을까요? 예, 그게 이제 요 몇 년 동안 항상 연말에 있었던 연례 이벤트 아닌 이벤트인데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개인분들 중에 뭐 주식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해당 주가가 급등을 해서 본의 아니게 금액이 높아지신 분들이 본의 아니 그런 양도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꼭 언제부터 시작될 거라고는 콕 집어서 말씀을 못 하겠는데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쯤부터 본격화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그런 물량이 실제로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요즘에는 개인분들이 이런 신용이나 뭐 CFD 이런 쪽에서 훨씬 그 레버리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좀 이제 일단 신용 부분, 그러니까 레버리지 부분을 줄이시면서 일단 비중을 줄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수급상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나가는 후폭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은 자리라고 전반적인 시장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좀 이게 꼭 전반적인 시장까지 아니겠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 그런 일시적인 수급 이슈로 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리 해서 모두 다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본인도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 부분만 조금 줄이셔도 설령 일시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그걸 버티고 오히려 그럴 때 되면 또 여유 자금 가지고 추가로 매수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좀 더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코스닥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뭐 콘텐츠, 게임 계속 더 간다 이쪽에 목대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ESG,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게임, 엔터, 미디어 콘텐츠, ESG는 2차 전지 비롯해서 수소 이런 쪽 저는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이 될 겁니다. 그거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중장기적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겁니다. 단 올해까지는 이제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메타버스라면은 좀 묻지마식으로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연말 마지막부터 아니면 내년 초쯤 되면 이게 과연 주가가 가긴 갔는데 메타버스 NFT가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 옥석을 가려는 좀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 지나고 나면 역시나 내년까지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는 NFT, 블록체인은 지속되고요. ESG도 역시나 점점 자동차 흐름이 2차 전지, 수소, 자율주행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런 ESG 관련된 테마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특히 이 하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서요. 말 그대로 달리는 말이 이쪽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이라 조금 좁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이 NFT, 메타버스, 2차 전지 가장 길게 보시는 쪽. 일단 저는 주로 지금 제 가장 주 전공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메타버스랑 NFT 블록체인 이거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ESG는 또 ESG대로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메타버스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은요. 이 단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가는 긴 테마입니다. 과거에 바이오가 그랬듯이요. 저는 맞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이런 부침이 있겠지만 이거는 지속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관련해서는 물론 일시적인 좀 주도주의 변화나 좀 조정은 있겠지만 이거는 올해 말 내년 저는 내후년까지라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다음 팀은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권이기 때문에 쭉 길게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낙폭과대도 저희가 봐야 되죠. 사실 코스닥을 몇 년 전만 해도 이끌었던 게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이오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소외를 받고 있는 이 지점에서 바이오주 전략은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가 올해 초 대비 YTD 기준 제일 부진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계속 이제 그래도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기는 했는데 올해는 그 한때 위드 코로나 전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주들만 좀 일시적으로 했지 또 그 이후에는 좀 시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 물론 잘 되면 좋겠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원체 이 메타버스 NFT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제 즉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배당도 없거나 있어도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해도 좀 연말이 지나고 나서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바이오주에게 안 좋은 건 좀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11월 달이나 내년 초에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연속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어지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바이오주는 좀 금리 인상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바이오주는 일단 올해 말 내년 초 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내년 3월이면 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어느 후보 분이 당선이 되면 또 이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와 관련 제약 헬스케어, 복지, 보건 이런 거 관련된 좀 정책과 엮어서 그와 관련된 바이오주부터 좀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은 일단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낙폭과대가 IT랑 또 자동차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주는 서서히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오늘 장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자동차 이쪽은 좀 부진합니다. 이쪽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 IT부터 말씀드리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래서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 전반에도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연말 배당 수익률하니까 이렇게 초대형 우량주가 배당 매력도도 좋으니까 그래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자동차주는 이게 정작 2차 전지는 좋은데 정작 완성차 부품 이쪽이 그쪽으로 매수세가 확장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자동차 미들 스몰캡을 조금씩 보는데 역시나 이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완성차 출하 대수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쪽 부분에 손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나고 글로벌하게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 자동차 부품 밸류 체인이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흔히 말하는 그 병목 현상, 특정 부품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물류도 정상화돼야지 제가 보기엔 좀 자동차주도 좀 다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수소도 있지만 자율주행도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모멘텀은 탈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심권에는 투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종목 압축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종목들 좀 보시는 거 좀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아, 혹시 뒤에 맥스만 빼면 위메이드는 요즘에 최고의 대장주잖아요. 맥스도 잘 가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위메이드 말고도 위메이드 맥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메이드 그룹에 또 그 특정 게임 IP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각종 비상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개발하고 런칭하고 오, 또 핵심사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타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오늘 보면은 신작인 그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라이즈 오브 스타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SF 시뮬레이션 장르인데 새로운 게임 토큰과 그리고 NFT를 위믹스 플랫폼에 연동돼서 선보일 예정이고 내년 1분기에 출시합니다. 네. 또 여기도 이제 또 위메이드 맥스를 통해서 각종 이제 뭐 M&A 전략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대장주인 위메이드도 있지만 또 같은 계열사인 위메이드 맥스도 충분히 이 경쟁력이 있고 또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 종목에 좀 유의 있게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관심권에 두시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한 종목 짧게만 또 볼게요. 그다음에 팅크웨어인데요. 네. 흔히 말하는 아이나비 블랙박스인데 요거는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아하. 여기가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 대한 원천 맵이 있기 때문에 네.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하고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지도에 대한 원천 지도 IP 이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측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키워드는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종목까지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성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회담에 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잠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 3천선과 좀 멀어지고는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추가적으로 효리불동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